대해서 요 엡실론 t의 평균값은 0이고 요 엡실론 t는 자기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동분상값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요 분상값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평균값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0인 값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로 간에 상관도 일어나지, 그렇죠? 상관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내용을 만족할 때에 요 오창 엡실론 t, 시계열 엡실론 t를 우리는 백색 자금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2번부터 나타나는 우리가 시계열 과정, 중요한 시계열 과정 내지는 중요한 시계열 모형들에 있어서 요 백색 자금 과정은 우리가 마치 회귀 분석에서 오차항 가정으로 주어진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1번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요와 같은 것들은 요와 같은 요 내용들은 가정들은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확률 과정 내지는 시계열 과정에서 다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계열 모형 내지는 시계열 과정 내지는 우리가 확률 과정에 우리가 이제 요 시계열이란 단원에서 공부할 그쵸? 중요한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회귀 소위 AR 과정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자기 회귀 AR 모형이라고도 얘기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계열 스몰 yt인데 여기서 스몰 yt는 편의상 우리가 라지 yt와 라지 yt에서 그 yt의 평균값을 빼니까 이게 편차죠, 그렇죠? 편차를 확률 변수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라지 y의 편차를 확률 변수로 하는 것을 요 편차를 변수로 하는 것을 편의상 우리가 스몰 yt라고 표시했답니다. 그러면 시계열 요 스몰 yt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값, 자, 그러니까 자기 회귀 과정 내지는 자기 회귀 모형, AR 모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현재값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과거값, 현재값은 여기 없죠, 그렇죠? 과거값으로 회귀시킨 모형으로 P차 AR 모형은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요 모형은 우리가 소위 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모형이죠. 율이라 읽어야 되겠죠. 율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모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P차 AR 모형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됐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AR1, AR2만 우리가 뭐죠? 대부분의 경우는 AR1과 2에서 끝나죠. 자, AR1은 우리가 보니까 YT equal phi1 YT-1 플러스 엡실론 T. 물론 요 엡실론 T는 백색 자금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R2, 그쵸? 소위 2차 자기 회귀 모형은 YT equal phi1 곱하기 YT-1 플러스 phi2 곱하기 YT-1 플러스 엡실론 T.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그럼 P차 자기 회귀 모형은 phi1 YT-1부터 phi p YT-P까지 가겠죠. 플러스 엡실론 T. 요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P차 뭐다? 지금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1차, 2차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1차가 매우 중요하죠. 일단 보통은 우리가 1차, 2차 정도에서 다 해결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기 회귀 모형에 관한 그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1차 자기 회귀 모형의 소위 이제 정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요 시계열이 정상 시계열인지 내지는 안정 시계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위 요 YT equal phi1 곱하기 YT-1 플러스 YT-1 플러스 엡실론 T라고 하는 요 AR1 모형을 자,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대입을 해서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공되는 것이 자,
자, yt는 파이1 곱하기 yt-1 플러스 엡실론 t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변에 우리가 t-1을 대입하면 yt-1은 파이1 곱하기 yt-2 엡실론 t-1이 되어지겠죠. 요식 양변에다가 다시 t-2를 대입하면 파이1 곱하기 yt-3 플러스 엡실론 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요 yt-1 대신에 요걸 대입할 수 있겠죠. 요걸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걸 우리가 정리하면 파이1 제곱에다가 yt-2에다가 자, 파이1 곱하기 엡실론 t-1 그리고 엡실론 t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넣은 yt-2에다가 이번에는 요걸 대입할 수 있겠죠. 파이1 yt-3 플러스 엡실론 t-1을 yt-2 대신에 이만큼을 우리가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만큼을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결국 파이1 제곱에다가 파이1을 곱하니까 파이1 3승 yt-3에다가 자, 그 다음 파이1 제곱 곱하기 엡실론 t-2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적어주면 파이1 엡실론 t-1 엡실론 t 요렇게 되어지다는 거죠. 요게 일종의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yt라고 하는 것을 엡실론 t 그 다음에 엡실론 t-1 파이1 하나 엡실론 t-에다가 파이1 그쵸 제곱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 y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엡실론 t 플러스 파이1 엡실론 t-1에다가 파이1의 제곱의 엡실론 t-인데 요 흐름을 보면 어떤 규칙이냐면 파이1의 1승일 때는 t-1 2승일 때는 요 넘버가 첨자가 t-2가 되죠. 그러니까 요 파이1의 지수하고 요 엡실론의 첨자의 요 두 개의 합이 t가 되어진다는 규칙이 있죠. 즉 파이1의 제곱이면 t-2 요 두 개 합이 t가 되도록. 그러면 파이1의 t승이 되게 되면 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y로 끝나는데 요 역시 요 3하고 요 t-3이 합이 t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파이1의 t승이 오게 되면 이 y 제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y의 t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t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1 t승 곱하기 y0까지의 합이라고 일단 표시했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성을 조사할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주어진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전제로 주어지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자, 일단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커버리면 우리가 그렇죠? 정상성이 그렇죠?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된다. 완전히 비정상성이 되어지죠. 자, 그거는 우리가 뭐 자명한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우리는 이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하고 이 파이1이 1이 되는 경우 요 두 개만 우리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기값으로 주어진 이 y0가 첫째는 엡실론과 오차항과 독립이고 그리고 그놈의 평균은 0이고 그놈의 분사는 1-파이1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자, 요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요 오차항의 분산을 가리키는 거죠. 요렇다라고 일단 가정했을 때에 자, 요 AR1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 시계일인지 비정상 시계일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상 시계일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값? 평균값. 두 번째 무슨 값? 분산. 그리고 세 번째 공분산. 요 세 가지 값이 몽땅 다 시간 t에 관해서 그렇죠? 시간 t를 의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간 t를 의존하지 않고 공분산은 오직 시차에만 의존한다라고 우리가 확인되어지면 정상 시계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yt의 평균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yt 대신에 이만큼을 여기다가 우리가 쭉 대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입했을 때에 자, 여기에서 파이1부터 시작해서 파이1의 t승가 요 값들은 다 상수값이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는 엡실론 t의 기대치, 엡실론 t-1 기대치, 엡실론이 붙어 있는 놈들의 기대치는
원래 우리가 백색 잡음 과정을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t의 기대치는 t값하고 상관없이 요 값은 항상 0이라는 거죠. 엡실론 t의 기대치도 0, 엡실론 t 마이너스 1의 기대치도 0, 엡실론의 기대치는 다 0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러면 요놈 직전까지 엡실론이 있죠. 그러니까 요놈 직전까지 기대값은 0인데 요놈의 기대값도 0이죠. 왜냐하면 y0의 기대값이 0이라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요놈마저 기대값이 y0의 기대값마저 0이기 때문에 결국 yt의 기대치는 0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성 조건 세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인 평균은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우리가 지금부터 감마 k, 감마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시차, 요 감마 k일 때는 시차 k에 대한 자기 공분산 함수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차 k에 대한 자기 공분산 함수라는 것은 y2하고 요놈하고 시차가 k만큼 떨어진 yt 플러스 k하고의 공분산을 시차 k에 대한 자기 공분산 함수라고 보통 이거를 감마 k라고 표시한답니다. 그러면 감마 제로라는 것은 시차가 제로인 시차 제로에 대한 자기 공분산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yt와 yt의 공분산은 자기 자신끼리 공분산은 결국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편의상 yt의 분산을 우리가 이렇게 공분산 함수로 표시할 때는 감마 제로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yt 대신에 역시 여기서까지 엡실론 t, 파이1, 엡실론 t 마이너스 1, 파이1 제곱, 엡실론 t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파이1의 t승 곱하기 y0까지를 대입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분산값을 조사할 때는 요놈의 분산에다가 요놈의 분산을 적을 때 요 상수항 파이1의 제곱은 파이1은 제곱이 돼서 밖으로 나가죠. 분산에서는. 파이1의 이 제곱은 파이1의 4승이 될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파이1의 t승은 파이1의 여기죠. 파이1의 2t승이 돼서 날 것이고 요놈 바로 앞에 있는 항이 요놈 바로 앞에 있는 항이 뭐죠? 파이1의 t-1승에다가 엡실론 요게 뭐가 된다? 엡실론 요게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놈 바로 앞에 있는 항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파이1의 t승 앞에 놈이니까 파이1의 t-1승이 될 것이고 요 지수값하고 첨자의 합이 t가 되도록 게 규칙이죠. 그럼 이렇게 내 요놈의 우리가 분산값은 파이1의 t-1승을 제곱하면 파이1의 2t-1승이 되어지고 엡실론1의 분산값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마지막 놈은 역시 파이1의 t를 제곱한 파이1의 2t승이 나가고 y0의 분산값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요 밑줄 친 부분은 결국 오차항의 분산은 오차항의 뭐와 같죠? 오차항의 소위 기대값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 베리언스 엡실론 t는 엡실론 t의 기대치죠. 요 베리언스 엡실론 t-1도 엡실론 t-1의 제곱의 기대치죠. 그러므로 요 값은 시그마 제곱이고 요 값도 시그마 제곱이고 요 값도 시그마 제곱이고 요 값도 시그마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총 개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총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여기서 1이 남고 여기서는 파이 1의 제곱, 여기에서는 파이 1의 4승, 여기에서는 파이 1의 2t-1승이 남겠죠. 그리고 요 파이1의 2t승 그대로 적어주고 y0의 분산값은 1-파이1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을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 가로한 부분은 소위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등비수열의 합이고 총 개수가 t개고 공비가 파이1의 제곱만큼이 공비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공식에서 1-공비분의 1-공비인 요 파이1의 제곱에 이 전체 개수가 t니까 t승을 해주면 파이1이 2t승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은 다시 적어보면 시그마 제곱 앞에 적어주고 1-파이1 제곱분의 파이1 2t승인데 요 두 개에서 시그마 제곱을 공통으로 묶어내고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게 되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게 되면 1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1-파이1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시계열 yt의 분산에도 t가 없죠. 즉 분산 역시도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공분산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자기 공분산 함수